혹시 시어머니 앞에만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용기가 나질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할 말을 하고 사는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도 바로바로 대놓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막상 이야기하려고 하면 주저하게 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먼저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마도 우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이유는 내가 이걸 말해봤자 의미가 있을까? 시어머니가 바뀔까? 이런 생각 때문일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말했는데 분란이 있어서 남편하고 관계까지 안 좋아지는 게 아닐까? 라는 걱정이 들어서일 겁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시어머니가 과연 바뀌긴 할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시부모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죠. 우리는 친정 부모님과 갓난아기 때부터 관계를 맺어왔고, 그러면서 부모님과의 고유한 문화와 약속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최소한 남편과도 연애라는 기간이 있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로만의 문화와 약속이 생기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어머니와 우리의 관계는 결혼식과 동시에 갑작스럽게 반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제대로 적응할 시간 하나 없이 잘 지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우리도 시어머니를 이해하기 힘들고, 시어머니도 우리를 이해하기 힘든 건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목적을 시어머니가 바뀌는 데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말을 함으로써 시어머니 앞에서 당당해지고 조금이나마 우리 마음이 후련해지기 위해서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시어머니가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거나 이해해준다면 정말 행운인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어머니의 태도에 큰 상처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어머니에게 말할까 말까 망설이고 고민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큰 기대 없이 할 말을 하는 며느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사실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아마 우리가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 일반적인 시어머니라면 기분이 되게 언짢을 겁니다. 어쩌면 바로 남편에게 일러 바칠지도 몰라요. 아니면 제3자인 시아버지나 시댁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막 전달해줘서 남편이 그 상황을 듣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당연히 남편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는 것만 눈에 들어오니까요. 물론 우리가 시어머니에게 해야 하는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도 절대 아닐 거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쌓인 상태라면 시어머니도 항상 옳은 행동들만 우리한테 한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할 말을 할 거라는 사실을 남편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남편은 우리의 편을 들어줄 수 없게 될 거예요. 지금 관계가 안 좋다면 남편은 우리를 더 비난할 거리가 생기는 거고, 관계가 좋더라도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 미리 먼저 남편에게 시어머니께 이런 부분은 이야기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시는 게 좋고, 남편이 동의를 해준다면 좋겠지만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말을 꼭 해두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데 내가 어머님께 이런 말은 드려야 내가 어머님께도 뒤끝이 없을 것 같고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형태로 통보라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을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직접 해야겠죠. 일단 먼저 기왕이면 예의를 잘 갖추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시어머니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거리 중에 가장 쉬운 게 예의가 없다, 버릇이 없다, 이런 주제들이니까요. 물론 아무리 예의를 갖추고 말을 잘 하더라도 예의가 없다 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말을 잘 하고 오는 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의를 잘 차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기분 나쁘게 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님,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은 어머님을 공격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단순히 저의 진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어머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해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형태로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최대한 시어머니가 비난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황하게 하소연을 하는 형태가 돼버린다면 시어머니는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기 어려울 거고 단순하게 비난으로밖에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 감정을 표현하는 데만 집중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요청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딱 짧게 우리의 할 말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시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과 요즘 트렌드의 양육 방식이 많이 달라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지 몰라요. 어머님, 이 아이는
아이는 제 아이고 저에게 양육의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 양육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라고 말이죠. 물론 이렇게만 딱 말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말한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들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반발심을 크게 가지실 거예요. 그것보다 좀 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형태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추구하는 방식하고 조금 달라서 그럴 때마다 불편하고 좀 답답해요. 라고 말이죠. 이렇게 어머님의 행동이나 말,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감정, 딱 이 형태로만 이야기를 하면 말이 길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난받는다는 느낌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구체적인 요청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양육 방식을 존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면 구체적인 요청 또한 했다 보니 운이 좋다면 시어머니가 우리의 요청을 들어줄 수도 있고 최소한 신경은 쓰이게 되실 거예요. 끝으로는 시어머니가 기분이 언짢거나 화를 내더라도 맞서서 싸우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화냈을 때 우리가 같이 싸워버린다고 하면 시어머니의 페이스에 말리게 되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우려고 한 게 아니고 좀 더 솔직한 대화를 하려고 했던 거다. 화가 났다면 죄송하다 라는 형태로만 마무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해야 시어머니의 화에 호락호락 당하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나중에 우리가 또 할 말이 있다고 하면 스스럼 없이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할 말을 하고 살 수 있겠다 라는 용기가 생기셨을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 스스로 확병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사이가 많이 나빠서 어머님과의 관계도 불편한데 남편과 관계까지 더 틀어질까봐 어쩔 수 없이 참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남편과의 관계에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잡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꼭 먼저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에서 갑이 되고 시어머니에게도 며느리로서 할 말을 하고 사는 그런 결혼 생활이 앞으로 펼쳐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